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보수 언론이 지금 얘기하는 마당에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정말 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침몰한다 라는 얘기를 지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큰 배다. 경제의 틀을 바꿀 만한 큰 변화가 다 법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돼요. 근데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300명 중에서 저분들 저렇게 이렇게 입에 걸레를 물고 있거나 겉으로는 막 너무나 숭고한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남의 돈으로 놀고 남의 돈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조건 뭐 좀 훔쳐갖고 자기 집에 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넉 달 뒤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대통령 하야해라, 그냥 임기 상관없이 내려가라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나세요? 화날 일 아닙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만큼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신임 투표다. 닥치고 총선은 닥치고 혁신입니다. 나라가 침몰하고 있고 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보수 언론이 지금 얘기하는 마당에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뭘 혁신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2달 동안 혁신하게 가장 좋은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냈으니 앞으로 4달도 이렇게 흘려보내면 내년 총선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백석도 못해요. 진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조치를 해야죠. 그래야지 진심이 국민한테 닿는 거죠.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이번에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아니, 보궐선거 왜 원인 제공자를 다시 내보내?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 너네는 왜 국민을 안 보고 권력만 쳐다봐? 왜 용산만 쳐다봐? 너네 당이 그러고도 당이야? 국민들을, 여기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안 쳐다보고 왜 위만 쳐다봐? 당신들 위만 쳐다보는 건 다 당신들 개인적인 사익 때문이잖아. 다음 공천 받으려고 생각하고. 당신들이 정치가 맞아?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면서 왜 국민을 안 봐? 위만 쳐다보고. 위만 쳐다보는 건 다음 선거 공천 때문이잖아. 다음 선거 때 당신들 사람 꽂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긋지긋하다. 그 꼴을 계속 봐서 이제 안 믿는다. 이겁니다. 이번에 18% 차이는. 여기 계신 당협위원장들 여기 이렇게 빤하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분들 요구하시고 중앙당에 가서 요구하시고 게시판에 가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닥치고 총선입니다. 그냥 총선이 아니고 닥치고 총선. 이제는 진짜 닥치고 총선을 외쳐야 될 때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닥쳐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국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허덕허덕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언론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끝났다 이럽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허덕허덕 하는 동안에 한국은 부지런히 쫓아가서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거진 비슷해졌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국은 이제 다 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뛸 기력이 없는 나라다. 이제 일본은 살아나고 너네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헤맸던 것처럼 너네 이제 끝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아직은. 그런데 제가 평생 경제정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저 말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력이 다 했습니다, 지금. 지난 60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이제 그 기력이 다 해서 지난 한 20년 동안은 우리가 하던 방식을 다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대통령이 몇 번이 갈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정말 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침몰한다 라는 얘기를 지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큰 배다. 이거 지금 이 배를 건져내려면 다 바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약속 많이 했어요. 교육도 쫙 바꿔서 사람들을 훨씬 더 역량 있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우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세계 속에서 이제 다 바뀌었는데 이런 세계 속에서 옛날 우리 공장으로 돈 벌던 그런 시대의 교육으로는 안 된다. 교육개혁하겠다. 노동개혁하겠다. 연금개혁하겠다. 이거 약속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다 바꾸지 않으면 60년 동안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서 세계에 팔던 그 방식에서 쓰던 방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침몰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국가 전산망이 일주일 동안 4번 다운됐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다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도 다 바꿔야 되고 경제도 바꿔야 되지만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 동안 변한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게 침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파산율이 10년 동안 지금이 최고입니다. 기업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죽겠다고 했던 자영자들 지금 대출 이자들 때문에 다 허덕허덕 더 죽겠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죽겠다고 했던 사정이 지금 안 나아지고 금리는 계속 높으니까 사방에서 곡소리가 나요. 근데 그것을 바꿀 만한 큰 변화, 경제의 틀을 바꿀 만한 큰 변화가 다 법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돼요. 근데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300명 중에서 저분들 저렇게 이렇게 입에 걸레를 물고 있거나 겉으로는 막 너무나 숭고한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남의 돈으로 놀고 남의 돈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조건 뭐 좀 훔쳐갖고 자기 집에 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지난주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거 보셨어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칼럼을 쓴 그 조선일보 분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선배고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넉 달 뒤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대통령 하야해라. 그냥 임기 상관없이 내려가라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나세요? 화날 일 아닙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만큼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당대표는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도 저 당대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마저 이기면 윤석열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1년 반 동안 못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다는 거죠. 남은 다음 대선까지의 시간 3년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지금 저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서도 목숨 부지하고 있던 사람이 총선마저 승리로 이끌면 민주당은 그냥 100% 이재명의 당이 되고 전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뜻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대선 해보나 마나죠. 국민의힘이 정권 바꿔서 5년 동안 한 게 없으면 어느 국민이 찍어주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얘기는.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 청주 4명 뽑는 게 이번 선거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신임 투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불신임되고 이재명 신임되면 그냥 나라가 절단나는 거다. 지금 나라가 침몰하고 있다. 나라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대학 후배 당신 좋아하지만 총선 치면 당신 하야해라.
지난달에 우리가 강서구청에서 참패했습니다. 거기가 뭐 원래 민주당 밭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불과 1년 반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크게 이겼던 곳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거의 비등했어요. 근데 이번에 17% 차이로 졌습니다. 완전 참패입니다. 참패. 그냥 저쪽 30%, 이쪽 30% 고정 지지층 빼고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다 저쪽 찍었다는 거예요. 아까 저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인데도 국민의힘 너네가 더 한심해. 그러고 다 저쪽 찍었어요. 우리 당 입장에선 복입니다. 왜? 알았으니까.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바꾸면, 혁신하면, 그럼 그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총선 5개월 전에 그런 회초리를 맞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바꾸고 국민들한테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믿음을 다시 얻어오면, 제가 우리 당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청주에 계신 당원 여러분께. 지난달 10월 초에 강서 참패하고 저렇게 혁신하면 이길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달이 다 지났어요. 그동안 시원해지셨어요? 아니요. 우리 당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저 이웃들한테 우리 당 진짜 이제는 정말 잘할 수 있어. 옛날하고 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답답해서 많이 오셨을 거예요. 닥치고 총선을 하려면 닥치고 혁신입니다. 뭐를 혁신해야 되냐. 지난 2달 동안 참패를 해놓고 앞으로 총선에서 이기려면 정말 혁신밖에 없다라는 걸 다들 외쳐놓고 2달 동안 뭐가 바뀌었냐. 닥치고 혁신한다며. 근데 뭐가 바뀌었냐. 다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침몰하고 있고 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보수 언론이 지금 얘기하는 마당에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뭘 혁신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달 동안 혁신하게 가장 좋은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냈으니 앞으로 4달도 이렇게 흘려보내면 내년 총선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백석도 못해요. 국민의힘 역사상 혁신이 성공했던 적은 딱 한 번입니다. 2004년도에 어떤 시간이었냐면 차떼기 정당. 우리 그때 저 지지율 조사하면 10%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총선하면 우리 50석도 못할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때도 최악이었지만 저 차떼기 때도 정말 우리 당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배지도 못 달았던 원외위원장들께서 몇 명이 저렇게 천막을 쳤습니다. 그 천막을 보고 국회에 있던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 천막에 합류를 했고 그걸 보고 사무총장이 이래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박근혜 당대표는 당사에 한 번도 출근을 안 하고 저 천막 당사로 출근했습니다. 그 2004년도 총선에서 50석도 못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120석이 넘게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한테 믿음을 얻었던 거죠. 저렇게 검은 돈으로 남의 돈으로 선거하던 거지 같은 당이 바뀌었다 라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천막 쳐서 쇼해서 한 거 아닙니다. 쇼를 잘해서 물론 천막도 굉장히 중요했죠. 중요한 건 당사를 팔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 중에서 가장 컸던 자산인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당시에 국가에다가 천안연수원을 국가에다 헌납한 다음에 했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당이 됐습니다.
없다. 이게 거지다, 거지. 우리가 거지가 됐다. 왜? 부정한 돈으로 정치를 했다라는 그 부정한 과거와 완전히 절연하겠다라는 우리의 진심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 혁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수원 헌납, 우리 거지, 당사도 팔아버리고, 사람들은 이 2004년 총선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천막 당사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머리 좋은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를 가지고 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쇼가 아니라 진심입니다를 보이는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치.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우리 부정한 돈으로 선거했던 과거 우리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절연하겠습니다라는 그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였고 그게 국민한테 가서 닿았기 때문입니다. 국민한테 마음이 가서 닿으려면 뭘 해야 됩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쇼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됩니다. 혁신이 뭐예요? 가죽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그 잘못과 완전히 이별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고 그래야 마음이 진심이 닿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 강서 선거 때 참패했습니다. 탄핵 이후에 있었던 우리가 정말 청주에 아무도 당선시키지 못했던 그 선거만큼의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서울 보궐선거에서.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한나라당이 절연하려고 했던 과거는 무엇이냐? 부정한 돈입니다. 부정한 돈으로 선거를 했던 우리 당의 과거와 절연하겠다. 그렇다면 이번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절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회초리를 그렇게 세게 때렸을까요? 국민들이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회초리를 세게 맞았으면 바꿔야죠. 진심으로 바꿔야죠. 진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조치를 해야죠. 그래야지 진심이 국민한테 닿는 거죠.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이번에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아니, 보궐선거 왜 원인 제공자를 다시 내보내?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 너네는 왜 국민을 안 보고 권력만 쳐다봐? 왜 용산만 쳐다봐? 너네 당이 그러고도 당이야? 국민들을, 여기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안 쳐다보고 왜 위만 쳐다봐? 당신들 위만 쳐다보는 건 다 당신들 개인적인 사익 때문이잖아. 다음 공천 받으려고 생각하고. 당신들이 정치가 맞아?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면서 왜 국민을 안 봐? 위만 쳐다보고. 위만 쳐다보는 건 다음 선거 공천 때문이잖아. 다음 선거 때 당신들 사람 꽂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긋지긋하다. 그 꼴을 계속 봐서 이제 안 믿는다. 이겁니다. 이번에 18% 차이는.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위만 쳐다보고 권력만 쳐다보고 선거 때가 오면 공천 받아야 되고 내 사람 거기 꽂으려고 하고 그 꼴을 우리가 수십 년을 봤고 너네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 임하는 꼴을 보니까 강서구의 주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전국에서 다 당협위원장들 오라 그래갖고 인증 사진 찍고 꼴불견이더라. 이게 선거 결과입니다. 그럼 뭘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뭘 바꿔야 돼요? 당이 완전히 바뀌어서 국민들한테 다음 선거 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바뀌었습니다를 진심이 가서 닿으려면 정말 혁신을 한다면 혁신의 내용이 뭐여야 됩니까? 우리 이제 국민 보겠습니다. 그걸 보여줘야죠.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에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국민을 보겠습니다. 맨날 정치가들 하는 얘기가 국민만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강서 보니까 국민은 보긴 뭘 봐. 위만 쳐다보는데 그걸 바꿔야죠. 우리 이제
정말로 국민 보겠습니다. 그거를 그럼 국민들한테 진심이 가서 닿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져야죠, 책임. 졌으면 책임져야죠. 선거를 패배로 이끈 책임도 누가 져야 되고, 국민들이 왜 우리 안 봐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상들이 우리부터 먼저 책임지겠습니다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 2달 동안 보시면,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당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현재까지 아무도 책임 안 졌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 모시고 왔더니, 혁신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나라님은 국민이잖아요. 근데 혁신위원장께서 갑자기 나라님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안 하겠다. 다른 국민들이 우리를 뭘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를 안 쳐다보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위를 보지만 국민을 보겠다, 국민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 그리고 전 당대표라는 분은 무슨 흥정하듯이 대통령이 바뀌면, 안 바뀌면 나 나가서 내가 평소에 봐놨던 사람이랑 새당 차리겠다. 그리고 그 대표 옆에 계신 분은 저분 안 나가게 하려면 뭐를 줘야 된다, 지분을 줘야 된다,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공천 줘야 된다. 무슨,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텔레비를 보면 국민의힘의 뉴스는 무슨 흥정이에요, 흥정. 멋있게 저부터 책임지겠습니다. 2004년도에 국민에게 진심이 닿았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치하는 저희들한테는 국민에게 진심이 닿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 자산은 국가에 헌납하는 것으로 저희 마음을 보이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2004년보다 더 힘든 지금, 2004년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잘 나가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가 침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지면 당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뭐 혁신, 개혁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우리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총선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침몰하는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정치가들이 이 땅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본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걸 내려놔야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내는 그 신뢰를 얻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면, 그거 말고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거를 각자 내려놔야죠. 그 각자 내려놔야 되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부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저 대통령이랑 너무 친하다고 당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부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평소 때 억울한 게 있었다는 우리 전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그 억울함과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될 것이고, 우리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들하고 정말 낮은 곳에서 소통하는, 뭔가 이 자존심 같은 것도 좀 내려놓고 국민들하고 정말 낮은 곳에서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분들한테 나라와 국민, 침몰하는 나라를 구해내야겠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면, 그거 바로 다음 거, 두 번째 거, 우리가 천안연수원을 나라에 헌납했듯이 두 번째 거를 국민들한테 내려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평당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잠깐 달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부친은 아주 시골에서, 농가에서 태어나셔서 둘째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땅은 큰아들 물려주는 그 질서 속에서 우리 차남, 그리고 저희 삼남이었던 삼촌 다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넷을 낳고 살았고, 저는 크면서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별로 못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옛날 분, 나가서 돈 벌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먹이는 거가 내 할 일이다. 우리 아버지들이 다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이들을 귀여워한다는 느낌 없었고요.
나이 드셔서는 은퇴하신 다음에는 딸들보다 하나 있는 며느리, 자기 나중에 제사상 차려줄 며느리, 본이 정작 며느리는 제사를 차릴 것 같지도 않은데 어찌됐든 그 며느리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희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에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먹인다. 그 생각만 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제가 아버지 세종시 부동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저희 아버지가 평생 객지에 올라와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정말 소중히 했던 것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친척도 없고 선배도 없고 아무런 인적인 네트워크가 없는 곳에서 자식들을 키워내면서 아버지가 믿었던 것은 저는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근데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아무도, 저희 자식들 중 아무도 아버지께 뭐 재촉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땅을 팔아서 아버지 평생에 정말 오로지 하나 믿을 수 있었던 대상인 그 돈이라는 것을, 그 차액을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느낌은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자식의 앞날을 막았다라는 그 책임을, 그게 본인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없애주고 얘를 좀 자유롭게 해주고야 한다는 게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무슨 저 주변에 많이 배운 친척이나 선배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런 분들이에요. 살갑게 잘해준 것도 없지만 어쨌든 자식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겠다라는 분들, 정말 머리 끝까지 배운 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거가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저희 아버지도 이 책임이라는 것을 지시려고 하는데, 지금 강서 선거 참패한 다음에 2달 동안 우리 당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당원이 느끼고, 언론이 다 느끼고, 내년 선거 지면 대통령부터 하야해라라고 외치는데도 우리가 정말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정치인들이, 저는 정말 2번째로 중요한 걸 다 내려놓는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나라에 이때까지 우리 60년 동안 했던 질서를 다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지금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줬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거, 당신에게,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당신들에게 2번째로 중요한 거 좀 내려놓으세요. 책임지세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당신이 할 일 2번째로 중요한 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정말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 밖에 나가서 제대로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게 우리를 좀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우울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지 우리가 다음 총선 치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외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금 뭘 외쳐야 된다고요? 닥치고. 총선! 뭐라고요? 닥치고. 총선! 그러려면 닥치고 혁신!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요구하셔야 됩니다. 요구. 여기 계신 당협위원장들 여기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분들 요구하시고 중앙당에 가서 요구하시고 게시판에 가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